왜 굳이 졸업여행으로 한국을 가야 해? 런던의 한 고등학교 교실 안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만을 쏟아냅니다. 졸업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가난하고 볼 것도 없다며 반대하던 학생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비행기에 오르게 되고, 그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17살 영국 런던의 평범한 고등학생 제이든 윌로비입니다. 우리 세인트 제임스 고등학교는 매년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는데요. 올해는 그 행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던 그날, 교실 안에는 제각각 꿈꾸는 여행지에 관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죠. 교실 뒤편에서는 에마가 일본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벚꽃도 보고 도쿄의 네온사인 거리도 구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죠. 옆자리의 올리버는 이탈리아를 제안했습니다. 로마의 역사적인 건물들, 베니스의 곤돌라가 기대된다며 눈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막연히 파리나 바르셀로나 같은 유럽의 유명한 도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고, 그분의 한마디에 모두가 멈췄어요. 올해 졸업 여행지는 한국의 서울로 결정되었다는 선생님의 발표의 순간, 교실은 곤란한 침묵에 빠졌다가 곧 불만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교실 앞쪽에 앉은 루카스가 손을 번쩍 들었죠. 루카스는 왜 하필 한국인지 물었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역사가 길고 문화도 풍부한데 한국은 그냥 작고 가난한 나라라며 의문을 제기했어요. 루카스는 중국계 영국인으로 항상 중국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친구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런 루카스의 말에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훨씬 흥미롭고 발전된 나라라며 직접 가서 경험해보면 놀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의 말씀에도 교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저도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뉴스에서 북한과의 관계로 언급되거나 최근에 조금씩 들려오는 K-팝 이야기 정도였죠. 쉬는 시간에 루카스는 친구들에게 한국이 진짜 별로라고, 한국은 중국의 변방 국가에 불과하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정말 그런 나라라면 왜 선생님은 그토록 자신있게 말씀하셨을까요? 미지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서서히 제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별로인지 직접 가보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루카스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선생님의 기대가 맞는지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경험을 선사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저를 감쌌어요. 여행 준비를 하는 3주 동안 루카스는 연신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우월함을 강조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그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죠. 창밖을 바라보며 루카스는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모방해서 발전한 나라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자도 중국에서 온 것이고 음식도 중국 음식의 열화된 버전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올리버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루카스의 말을 무시했지만 저는 그의 말이 정말 맞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조금 찾아봤거든요.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알게 됐죠. 이런 정보들이 루카스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도 루카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을 때도 그는 코를 찡그리며 먹기를 거부했죠. 그는 이게 뭐냐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냥 밥에 채소 조금 얹은 것뿐이라고, 중국 요리는 훨씬 복잡하고 풍부한 맛이 있다고 불평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비빔밥을 한 입 떠먹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과 채소의 아삭한 식감,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예상외로 맛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솔직한 감상이 떠올랐어요. 루카스는 그저 눈을 굴릴 뿐이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서울의 야경, 한강,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혼합된 도시 풍경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정말 루카스의 말처럼 그저 가난하고 작은 나라일까요?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한국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활하고 발전된 모습에 놀랐죠. 와, 생각보다 크고 화려하네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창밖을 힐끗 보는 그의 눈에서도 살짝 놀란 기색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기대와 호기심이 피어났어요. 아직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저의 편견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공항에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루카스의 굳은 표정을 슬쩍 바라봤어요. 그도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고집을 부릴 건가요? 저는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어떨지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인천국제공항의 도착장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저희 모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천장은 높고 넓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었죠.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 여러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에마가 놀라서 이게 공항이냐 우주선이냐며 속삭였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이 곳곳에 보였고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로봇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셀프 입국 심사대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계 앞에 서고 몇 초 만에 심사를 마치는 모습이 보였죠. 올리버가 놀란 표정으로 영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감탄했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동자가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도 분명히 놀라고 있었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저희는 출구로 향했고 그곳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연결된 한국인 가이드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반겼어요. 환영한다며 오늘부터 서울 안내를 맡게 되었다고, 영국에서 온 우리가 긴 여행으로 많이 피곤할 것이라며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준의 유창한 영어에 놀랐습니다. 그는 저희보다 1살 어린 고등학생이었지만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전하며 공항이 정말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할 것인데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물었죠. 루카스가 코웃음을 치며 지하철이라니 더럽고 오래된 시스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직접 경험해보면 달리 생각하게 될 거라고 말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지붕의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놀란 것은 도시 곳곳에 보이는 녹지대였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공원과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민준이 저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한국은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중요시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어요.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으며 디지털 안내판이 각 열차의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이 각 열차의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조용하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올리버가 여기도 와이파이가 되는지 물었고 민주는 당연하다는 듯 서울 전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루카스의 표정이 점점 당황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현실이 너무 달랐던 거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앞으로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호기심은 이제 진정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 중심가로 향하는 길, 우리 모두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에마가 감탄하며 이게 서울이냐며 정말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지만 도시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눈이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도 분명 예상과 다른 모습에 놀라고 있었을 겁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민주는 오후 일정으로 강남에 있는 최첨단 VR 체험관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미래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죠. 민주는 이곳이 한국의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술까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각양각색의 VR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 주었고 곧 우리는 각자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현실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해저 탐험 프로그램을 선택했는데 정말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경험이었어요. 물고기들이 눈앞을 지나가고 바닷속 동굴을 탐험하는 느낌이 너무 실감나서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죠. 헤드셋을 벗으며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올리버는 우주 탐험 프로그램을 체험했고 에마는 가상 콘서트장에서 K-팝 공연을 관람했어요. 놀랍게도 루카스도 열심히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상 요리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헤드셋을 벗은 후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민준이 루카스에게 재미있었는지 물었고 루카스는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기술은 꽤 인상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를 나누는 체험을 했어요. 로봇이 여러 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표정도 바꾸며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이 로봇들이 모두 한국에서 개발된 것인지 물었어요. 민준은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체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루카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그는 더 이상 비웃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생각에 잠긴 듯 했죠. 민준이 이제 서울의 밤을 즐길 차례라며 한강공원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빌딩들의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지고 한강에 그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강공원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밤이 되었음에도 공원은 밝은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준이 여기서 자전거를 빌려볼 것을 제안했어요. 근처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로 가서 우리는 각자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대여 과정도 간단했어요. 키오스크에서 영어 옵션을 선택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었죠. 올리버도 이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다며 감탄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시간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루카스도 자전거를 타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잠시 쉬어가는 동안 저는 루카스에게 다가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지 물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상보다는 발전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은이라고 대답했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준이 우리를 부르며 배고플 것이라며 한국의 야식 문화를 경험해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 근처의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어요. 작은 천막 아래 여러 종류의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죠. 민준이 빨간 떡 요리를 소개하며 이것이 떡볶이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마가 너무 맵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민준은 외국인용으로 덜 맵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다며 웃으며 주인 아주머니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떡볶이, 김밥, 순대, 튀김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몇 입 먹다 보니 중독성 있는 맛에 자꾸 손이 갔습니다. 놀랍게도 루카스도 떡볶이를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계속해서 먹는 모습을 보니 꽤 맛있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는 매운데 계속 먹게 되는 이상한 맛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민주는 그게 바로 한국 음식의 매력이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이곳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작은 편의점이지만 다양한 상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심지어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죠. 민주는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 공간의 일부라고 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모습에 계속해서 놀라게 되었죠. 루카스의 말처럼 가난하고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였어요.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내일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에 차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남 지역에 있는 K-팝 댄스 체험센터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출근 시간임에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준이 오늘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경험해 볼 거라고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소프트 파워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민준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나 예술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이라고 했죠. 버스에서 내려 체험센터로 들어가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어요. 벽면에는 유명 K-팝 아이돌들의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에마가 흥분해서 이 사람들 다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저건 BTS고 저건 블랙핑크라며 알아보는 모습이었어요. 루카스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체험센터에서는 전문 강사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다며 오늘은 K-팝 댄스의 기본 동작을 배워볼 것이고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볼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연습실로 안내받았고 강사는 워밍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리듬 감각을 익히는 움직임으로 몸을 풀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강사는 이제 실제 K-팝 노래에 맞춰 안무를 배워볼 것이라고 말했고 곧 경쾌한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단계별로 안무를 가르쳐주는 강사의 지도 아래 우리는 하나씩 동작을 따라했어요. 올리버는 리듬감이 뛰어나서 금방 따라했고 에마는 이미 집에서 연습한 듯 꽤 능숙했습니다. 저는 조금 어색했지만 재미있게 따라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루카스가 생각보다 잘 따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참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강사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한 것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저는 놀라서 루카스가 생각보다 잘한다고 말했어요. 루카스는 별거 아니라며 그냥 리듬이 좋아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라고 약간 부끄러운 듯 대답했어요. 2시간의 수업이 끝날 무렵 우리는 배운 안무를 음악에 맞춰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했어요. 강사는 우리의 퍼포먼스를 녹화해줬고 다 함께 영상을 보며 웃고 즐겼습니다. 에마가 루카스에게 정말 잘했다고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루카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강사는 우리에게 K-팝 댄스 수료증을 주었고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 체험센터를 나오면서 루카스가 민준에게 한국에서 K-팝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죠. 민준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고 말했어요. 춤, 패션, 뮤직비디오의 스토리텔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것을 제안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체험센터를 나서며 저는 루카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 문화가 그에게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전통 한식 레스토랑은 현대적인 건물 안에 있었지만 내부는 전통적인 한국 가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낮은 좌식 테이블과 방석이 놓인 독특한 공간이었죠. 처음에는 앉는 자세가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민주는 이곳이 한정식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식은 여러 가지 반찬과 메인 요리가 함께 나오는 한국의 코스 요리라고 했어요. 테이블에는 작은 그릇들이 여러 개 놓였고 다양한 색상의 음식들이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고기 등 셀 수 없이 많은 반찬들이 나왔죠. 올리버가 놀라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먹어야 하는 것인지 물었어요. 민주는 웃으며 부담 갖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맛보는 것이며 한국 음식 문화는 다양한 맛을 조화롭게 즐기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음식들을 살펴보더니 용기를 내어 김치를 집어 맛보았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곧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발효 음식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생각보다 괜찮다고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카페 문화는 정말 독특했어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아늑한 휴식 공간이었죠. 에마가 이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다며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음료를 주문하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저는 녹차 라떼를, 에마는 딸기 빙수를, 올리버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죠. 루카스는 잠시 메뉴를 살펴보더니 흑당 버블티를 선택했습니다. 음료가 나오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여행을 되돌아보았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모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기술력, 도시의 청결함, 음식, 문화, 특히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면서도 전통을 잊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와 에마도 저에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카스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그는 조용히 사실 자신이 조금은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중국만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인정했어요. 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나라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경쟁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죠.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오만하거나 비웃는 눈빛이 아니라 겸손함과 존중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죠. 민준이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어디를 가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에마가 즉시 전통시장을 가보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민준은 좋은 생각이라며 광장시장에 가면 다양한 전통 음식과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루카스에게 다가가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물었어요. 루카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다고 인정했어요.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했으니까 직접 보고 경험해보니 정말 다르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편견을 깨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루카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시장 입구로 향하는 길, 저는 이번 여행에서 느낀 감정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전통을 소중히 지키고 도시는 현대적이지만 자연과의 조화를 잊지 않았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과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민주는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로 6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화려한 색상의 전통 공예품, 다양한 향신료와 식재료, 독특한 디자인의 소품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마는 전통 부채를, 올리버는 한국식 도자기를 구입했어요. 루카스는 한복이 걸려있는 상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한복의 화려한 색상과 문양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민준이 입어보고 싶은지 물었고 루카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 중에서 각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어요. 저는 짙은 청색 한복을, 에마는 분홍색 한복을, 올리버는 노란색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루카스는 고민 끝에 진한 녹색 한복을 골랐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루카스는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그가 민준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었고 민준은 기꺼이 우리의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루카스는 자신의 전화기로 계속 셀카를 찍었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우리는 시장을 더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친절하게 웃어주었고 몇몇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민준이 떡볶이를 먹어볼 것을 제안하며 길가의 포장마차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서툰 한국어로 떡볶이 하나를 달라고 말했죠.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음식도 적극적으로 맛보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민준에게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했고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우리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기 전 루카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틀렸던 것 같다며 다시 오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다고 이번 여행은 정말 눈을 뜨게 해줬다고 대답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변화시킨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루카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여정이었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우리는 민준과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한 편견, 공항에서의 놀라움, 첨단 기술 체험, 문화 체험, 그리고 마지막 날의 전통 시장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저의 세계관을 넓혀주었어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며 라는 루카스의 처음 말이 이제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소중한 여행이었어요.